이제 곧 설입니다. 평소 만나기 어려운 가족, 친지들과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근황을 묻고 함께 즐거워하는 대명절이죠. 한 해의 시작점이기에 지난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다가올 한 해를 알차게 계획하는 의미 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설에는 서로 간에 주의해야 할 말들이 많다고 하죠. 특히 결혼이나 취업, 진학 같은 문제는 아예 묻지 않는 편이 현명하다고들 합니다. 묻는 이에게는 관심의 표현일 수 있겠으나 당사자에게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이란 거죠. 어찌 보면 평소 자주 만나지 못하는 친지들 사이에서 당연히 오갈 수 있는 물음인 것인데 이조차 물어서는 안 된다고 하니 친척이란 것이 과거처럼 가까운 관계가 아니구나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친척들과 맺는 대다수의 관계가 진솔하고 깊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질문에 근저에 깔린 관심의 무게보다 답을 할 때의 부담감이 더욱 크다는 것이겠죠. 많은 분들이 저와 생각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종류의 관심일지라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인가요? 한 해 동안 거둔 성취 가운데 기록할 만한 건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실패와 아쉬움은 또 무엇인가요? 2016년 한 해 여러분이 꼭 이루고픈 목표는 뭔가요? 여러분의 기분을 남들이 좌우하도록 놔두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 꼭 필요한 건 자신감이겠죠. 내가 나를 지지하지 않으면 나는 한없이 나약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감기 조심하세요. 연휴 시작부터 몸살을 앓고 있는 저는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자, 그럼 무비신의 영화방 방송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신의 영화방 제 129방입니다. 벌써 129방이네요. 무비신의 영화방에서 129번째로 다룰 신작은 제목이 뭔가요, 이거? 제로 모티베이션입니다. 네, 동기부여가 안 되는 제로 모티베이션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은 세 분, 저까지 해서 3명의 이런 출연자들이 이야기를 할 텐데요. 추워갖고 그런지 한파 속에 입이 얼었나 봐요. 지금 실내에서 하고 있지만 아무튼 오늘 제로 모티베이션은 이 기자님과 그 다음 K님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요즘 근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먼저 이 기자님, 이 영화 강력하게 추천하셨던 이 기자님인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요즘에 정말로 즐겁게 잘 지내고 있고요. 다만 잠이 좀 많이 온다는 건 꽤 훌륭합니다. 요즘 헬조선 그러는데 즐겁게 또 지내고 있네요. 이게 그 사토리 세대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이 프레임이 나왔을 때 엄청 비판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정말 사토리하게 살게 되더라고요. 네, 사토리 세대가 뭔가요? 좀 풀어주고 말을 해야지. 네, 그 달관 세대라고 해서 현실이 너무 이렇게 힘들고 각박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크게 막 불만을 품지도 않고 더 이상 큰 야망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내 지금 현재에 만족하면서 거의 체념? 달관? 한 세대를 가리켜서 조선일보가 프레이밍한 말인데요. 네,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네, 이 기자님 역시 지적이죠? 네, 저희 약간씩 수준이 이렇습니다. 자, 이 기자님은 이렇게 달관하고 살고 있고 그 다음에 K님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저도 그닥 그렇게 다르지 않게 살고 있고요. 네. 주말을 기다리면서 내일이 월요일인데 항상 주말을 기다리면서 언제 토요일이 오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어느덧 벌써 일요일입니다. 주말이 다 가고.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아침 지하철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몇 호선 타고 출근해요? 9호선입니다. 그 지옥철로 유명하다는. 정말 사람을 진짜
진짜 아침 탈 때마다 진짜 내가 뭘 잘못했지? 약간 이런 생각이 진짜. 들어요. 근데 한국에 진짜 지옥이 많은 것 같아. 헬조선도 그렇고 지옥철도 그렇고. 아니 그 장강명 작가 한국이 네. 싫어서 혹시 보셨어요? 아 그런 책도 있었어요? 네, 그 한국이 네. 싫어서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그 여자애가 이제 주인공이 이제 호주로 이민을 준비를 하면서 왜 한국이 싫은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얘기를 하는데 그 앞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2호선 그 가까이서 사는데 그거를 타고 강남까지 출근을 하는데 거기서 낑겨 있으면 내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받아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진짜 공감을 하면서 봤어요. 그 소설 보면서. 아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하네요. 그 속에서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매일을. 약간 슬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덧 한 10년 정도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면 되게 슬플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사실 대학교 2학년? 1학년, 2학년? 이쯤에 그 한강을 이렇게 지나잖아요. 네. 지하철 타면. 근데 이렇게 노트북 가방 되게 무거운 거 들고 이렇게 딱 그 만원 지하철에서 낑겨서 한강을 바라보면은 정말 너무 슬픈 거예요. 그 진짜 그 올림픽대로 꽉 막혀 있는 차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대체 어디를 가고 있나, 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엄마한테 했더니 엄마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어떡하냐고라고 하는 순간 더 네. 암울해지는 거죠. 희망이 없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내가 이 지옥철을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몰라. 진짜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하네요. 딱 이 땅 한반도에 벌써 역사가 반만 년 이러잖아요. 이 사이에 반만 년인데 생각해보면은 지금 제일 살만한 때잖아요. 그럼요. 지금 역사상 외국에 압제도 없고 우리가 원하면은 돈 벌어서 살 수도 있고 그런데도 사람들 만족도가 그때에 비해서 더 나아졌냐 이렇게 물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고. 뭐 기술의 진보가 삶의 질을 결정하진 않죠. 이게 좀 역시직적이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이런 이야기랑은 사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영화예요. 제로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안 되는 영화. 네, 그러면은 예고편 듣고 와서 본격적인 이 K님과 이 기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고편 듣고 오실게요. יום אחד תתעוררי ותביני שהיית 2 בצבא ולא תרמת כלום. לא טבעת חותם. אז הנה. ההזדמנות שלך לתת תרומה קטנה לצה"ל. שברתי שיא עולם! מצוין. בא לי למות. איזה אומר עוברת לקריה? שלחת מכתבים. למי? לקב"ן, לאגף תשרשי, להיות חיילים במטכ"ל, האמת גם לרמטכ"ל. מה? נכון, זוהר, בסוף שלחנו לו. לרמטכ"ל? כן. כן, נראה לי שכן. אם את רוצה רומנטיקה, צריכה קודם להיפטר מבטורים. צור של יורה. רציניים פה בהבטחה. את יודעת איך קוראים לשלישות בבסיס הזה? שלישוק. איך תמיד קוראים לשלישות בכל בסיס? לא לשלישות שלי, לא הגופתי! מלא שמע ישראל. 이 영화는 제목 그대로 동기부여 0%인 이스라엘 여군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조하와 다피인데 이 두 친구가 베스트 프렌드예요. 근데 이제 사막에 왜 뭐라 그러죠?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막사에서 군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하는 일이 사실 거의 없어요. 이 영화 내내 보면은 이 친구들은 뭐 서류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아침에 커피 타서 이제 네, 행정사관. 네, 행정사관들한테 이제 커피를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뭐 시키면은 뭐 하고 그러는데 전혀 정말 동기가 없이, 진짜 의욕 없고 되게 영혼 없이 일을 해요. 그런데 이제 영화에 세 개의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병, 두 번째가 수천형, 세 번째가 지휘관, 이렇게 해서 옴니버스식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되게 뭐랄까 중간중간에 좀 유머 코드도 있고요. 되게 딱 제목이랑 잘 맞는 그런 영화입니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두번 끊어간 겁니까? 진짜. 네, K님 요즘 바쁘시니까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제 영화 소개에서 들은 것처럼 이 영화 특색이라고 한다면
일단 이스라엘 영화, 한국에서 이스라엘 영화 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저는 태어나서 두 번째로 보는 네, 무려 수식어로 태어나서를 쓰게 되는 그런 영화고요. 두 번째 영화였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영화 중에서도 이거는 옴니버스고 여군을 대상으로 하는 옴니버스 영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자도 군대를 간다 이걸로 되게 잘 알려져 있는데 딱 그걸 배경으로 하고 옴니버스식 코미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풍경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조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고요. 영화를 보다 보면 그냥 살아가는 게 생각하는 게 우리 생각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여자 캐릭터들이 하는 말들, 관계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지구 반대편에서 전혀 교류가 없는 나라에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 에피소드 이제 신병이죠. 신병. 이 기자님이 한번 설명해 줄까요? 이 신병의 에피소드는 뭐냐면 주말을 집에서 잘 보내고 군대 복귀를 하고 있는 조하 다피가 복귀하는 길에 한 신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피가 너무 신이 나서 내가 맨날 일이 힘들다고 산소를 보내니까 드디어 내 일을 도와줄 신병이 왔나 보다 이러면서 그 신병의 신원도 확인하지 않고 다짜고짜 부대로 데리고 들어가서 막 일을 친절하게 가르쳐주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신병이 사실은 군인 신분을 위장해서 군대에 몰래 들어왔던 여자인 겁니다. 그래서 왜 들어왔냐고 물어보니까 사실 이 군대 내에, 이 부대 내에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이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려고 들어왔던 거죠. 근데 이 남자한테는 이미 다른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거를 본 이 여자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렇게 목욕탕에서 배를 이렇게 커터칼로 잔뜩 그은 다음에 침대로 들어와서 그 침대 위에서 과다출혈로 죽어버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만 들으면 되게 살벌하고 무서운데 진짜 웃겨요. 네. 웃기다니. 이렇게 무섭게 설명을 해주고 웃기다니. 네, 아무튼 에피소드는 그렇고 이 영화를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에피소드 하나하나 이제 뜯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이 신병의 에피소드는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여군에 대한,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저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놨고 일단 첫 번째 사람들이 입대하는 것처럼 걸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휴가 복귀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충격. 맞아요. 얘는 주말마다 퇴근하는구나. 맞아. 회사원이잖아. 근데 맞아요. 얘네가 하는 말은 막 힘들다. 어떻게 살지? 일주일 어떻게 버티지? 이거를 지금 하고 있으니 이 대한민국 남성들이 이 영화를 보면은 어처구니가 없을 겁니다. 일단 네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그 여자애가 위장을 하고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 그렇죠. 아니 위병소는 뭐라고 군대에 그렇죠. 신입이 왔는데 일반 회사에 들어가도 신입이 오면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근데 하물며 군대가 이렇게 뚫린다는 거 이것도 충격이었고 세 번째 충격은 그 안에 지휘체계랑 삶의 방식 이거는 진짜 와 이게 군대야?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첫 번째 에피소드는 저한테 약간 적응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런 사회가 있다는 거를 아무리 코미디고 극영화지만 그래도 군대잖아요. 그거를 좀 이해하는 시간? 그래서 저는 좀 첫 에피소드는 좀 낯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게 영화가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에피소드가 이 영화의 약간 첫인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좀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뒤로 갈수록 사실 이 영화가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첫 번째 부분에서 뭔가 그 군대의 모순성이나 이런 정말 제로 모티베이션인 그 상태를 좀 더 극적으로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좀 그냥 보고 있으면 쟤네 왜 저러지?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그런 에피소드였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처음에 저게 군대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 저렇게 할 거면 군대를 왜 모두가 군대를 가야 하나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되게 충격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네, 진짜 저도 공감하는 게 제목인 제로 모티베이션이 영화 끝까지 사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통되는 그 주제인데 어떻게 보면 설정이고 이들이 되게 목적의식도 없고 왜 내가 나라를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건데 그게 처음엔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냥 얘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그쵸. 군대에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고 그걸 위해서는 왜 이걸 방관하고 조직체계의 관료제 문화 속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게끔 놔둔다는 게 좀 저는 첫 번째 에피소드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도 영화를 재밌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에피소드는 좀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 어떠세요? 이 영화를 강하게 추천했던. 아니 근데 저는 말씀을 했던
게 영화 속에 사실 좀 녹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얘네들이 강제로 들어간 상황이잖아요. 강제로 들어가서 얘네가 뭐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누구 커피 취향이 어떤 누구 자기 장교나 자기 상사의 커피 취향이 뭐고 이대로 맞춰서 커피를 열심히 타와서 내오면 되고 거의 이런 시중밖에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뭔가 동기부여가 되는 일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상을 전한다. 이런 식으로 뭐 군인들을 동기부여를 하고 얘네들이 정말 얘네들이 심지어 최전방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뭔가 업무를 하고 이게 정말 체계가 있고 막 이렇지 않은 모습을 이렇게 조명을 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막 빡세고 이렇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면은 되게 진짜 적국으로 둘러싸인 나라잖아요. 네. 근데도 그렇게 막 이제 휴가도 되게 일상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군대를 안 가려면 충분히 안 갈 수 있는 나라라고 그렇게 들어가지고 좀 저는 이거를 나중에 찾아봐서 알게 된 건데 그런 걸 이제 모르고 보시면 좀 저게 영화적 그런 장치 그런 설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죠. 너무 엄청난 허술함이요? 약간 그런 게 들 수 있어요. 네. 왜냐면 군대인데 사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같아요. 군대인데 약간,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일어나는 일 같고 네, 저도 약간 의문이 들었던 게 이게 감독이 탈리아 랍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실제로 행정사관으로 군대에서 이걸 공부를 했었대요. 그 군복무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막 뭐 이스라엘 박스오피스에서 뭐 6주 동안 1위를 했나? 이런 식으로 계속 했다는 것 자체가 이 군인들의 공감이나 이런 거를 나타내는 영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가장 크게 추천을 했던 이유도 우리나라에서 되게 이스라엘 여군이다 이러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쟤네들은 저렇게 군복무를 하는데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 다른 나라에서 군복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감독 자기가 직접 이렇게 군복무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다음에 이스라엘 국민들한테서 큰 호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면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영화를 추천한 게 사실 제 1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저도 이제 K씨가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제서야 깨달았는데 저도 영화를 보면서 계속 생각했던 게 정말 저러나? 정말 저렇게까지 허술하나? 영화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닌가? 허구적인 장치가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게 얼마나 허술하냐면 영화를 딱 보다 보면 일단 거기 이제 행정반에 인사병이 있고 뭐 보급병이 있고 행정반 어느 군대 행정반이나 그럴 거예요. 이제 각자 담당이 있는 병사들이 있어요. 부사관들이죠. 여기서는 부사관들이 있고 그 중에 주인공처럼 보이는 그 랍인가요? 조하랑 다비. 그 다피가 나중에 장교되는 애죠. 그쵸. 네네네. 그 다피라는 애는 무슨 파쇄하는 게 주목적인 무슨 인지공급병 이런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병과가 있어. 그리고 뭐 대부분이 무슨 병과를 사실 본인이 맡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업무를 제대로 안 하고 있고 막 그런 상태에서 이들을 관리하는 장교가 있는 거죠. 행정반 담당 소대장이 있어요. 근데 소대장이 뭐 좀 하라 그러면 애들이 안 해. 애들이 안 하고 뭐 좀 해라 하는데 안 하고 계속 지뢰찾기 게임하고 맞아요. 막 이따 할게요 막 이러고 막 말대답을 또 계속해요. 뭐 좀 시키면. 그럼 이게 그냥 일상적으로 뭔가 부당한 걸 시키는 것도 아니고 되게 합당한 걸 시켜도 말대답을 하고 대놓고 안 하는데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제재라고는 너 그럼 다음 주 휴가 없어. 막 이거에게 전부인 거예요, 상황이. 그러면 계속 안 하죠, 그러면은. 근데 이건 우리나라에선 부당한 걸 시켜도 잘하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데 얘네는 부당한 건 물론이고 정당한 걸 시켜도 안 한다. 이게 공공연히 벌어지고 제재할 수도 없고 반은 개판이고 거기서 막 노래 부르고 놀고 근무 시간에 막 다 지각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당번병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있지만 거기서도 이제 커피를 타가야 돼요, 병사가. 근데 안 타가. 회의가 끝날 때까지. 회의가 끝날 때까지 안 타가. 그래서 장교가 회의 중에 나와서 제발 커피 좀 타갖고 오렴 했는데 아예 뭘 그런 걸 해요 라고 하면서 안 해. 근데 저는 그리고 되게 하나 좀 놀랐던 게 이게 여군이 보통 막사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같이 있어요, 캠프 안에. 맞아요. 깜짝 놀랐어, 진짜. 그래서 이게 나중에 2편으로 넘어갈 때 약간 그런, 밑밥을 깔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죠. 네. 진짜 청춘 남녀들이 거기 안에서 네. 연애를 하면서
와, 되게 무슨 진짜 군대 안 갔다 그냥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숙소는 이제 따로 있지만 그 안에 전체 큰 병영 안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막 그냥 일장은 적응하는 시간 같았어요. 아, 이쪽 군대는 이렇구나. 이래도 사실은 이스라엘 무시할 나라가 없잖아요. 그 좋은 무기에 지금 중동의 최강자인데 역시 전쟁은 무기로 하는 거구나. 기감이 아니다. 한국도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봤습니다. 네. 네. 뭐 일부에서 특별히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일부에서 근데 그 아까 그 뭐죠? 그 신병으로 왔던 그 친구 이름이 그 신병으로 왔던 그 친구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네, 아무튼 그 친구가 이제 그 좋아하던 남자를 찾아가요. 어떻게 그 남자를 만나서 이제 그 남자 방을 찾아가는데 그 남자의 방에 이제 그 남자가 새로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막 이렇게 도망 나와서 그때 이제 자살을 하는데 그게 임신을 해서 배를 가는 거 아닌가? 저는 아니에요. 임신을 했다기에는 그게 작년 8월에 만났었잖아. 우리 만나기 이렇게 오래했는데 그거 하면 예진작이었잖아. 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배를 가르길래 임신을 한 상태인가라는 생각이 거기에 문신이 있었잖아요. 러브라고. 네. 그래서 그 문신을 가른 거죠. 저는 이 일장에서 약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누가 들어와서 자살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 그냥 상시적이고 그냥 이를 덮으려고 하는 모습이 좀 많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보다 쟤네가 좀 더 허술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렇게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이고 좀 슬프다. 이게 엄청나게 다른 게 뭐냐면 걔네는 거기서 민간인이 죽었기 때문에 오히려 별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왜냐면 군인이 죽었으면 이 지휘체계랑 엄청 난리인데 민간인이 그 병영 안에 들어와서 군인처럼 생활을 하다가 죽은 거잖아요. 자살을. 네네. 근데 위병소만 처벌을 받고 민간인이니까 일이 커지지 않는다라고요. 근데 우리는 완전 이건 우리 상황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민간인이 거기 들어왔으면 일단 위병소랑 거기를 받아들였던 부대랑 작살이 날 거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민간인이 자살을 했으면 오히려 그 민간인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원 확인하고 막 복잡해질 텐데 오히려 우리나라처럼 군인이 자살을 했으면 그건 은폐할 수가 있죠. 완전 이것도 반대적인 시각이고 좀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살을 했는데 야 이거 민간인이니까 우리한테는 문제 없어. 조사위원회 안 꾸려질 거야. 이게 블랙 코미디 같지도 않고 그냥 막 급하게 넘어가는 느낌? 블랙 코미디 근데 이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블랙 코미디라기보다 정말 걔네들은 그렇게 군대 내에서 군인 자체의 죽음이나 어떤 가혹행위로서의 죽음이나 이런 걸 굉장히 크게 처벌을 받지만 보면 가혹행위가 있을 법도 한 상황이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저런 영화를 한다면 분명히 가혹행위를 한다거나 때리는 상황을 집어넣을 만큼 우리나라에선 그게 일상적인 그런 걸 텐데 쟤네들은 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게 많은 이스라엘 국민 내에서 많은 공감대를 얻었다는 것 자체가 쟤네들은 이미 그런 식의 군대 가혹행위나 이런 게 없고 그 다음에 군인들의 죽음 자체는 굉장히 이렇게 하는 반면에 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혹행위라는 것도 그 환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화 속에서 그 소대장이 시키잖아요. 병사들한테 야 지금 검열 뜬다 이제 곧 검열 뜨니까 우리 지금 서류 좌정비하기 위해서 밤 10시까지 야근하자 라고 하는데 그 중에 주인공이 얘 아픈 것 같아요 하면서 제가 그러면은 얘 데리고 의무실로 갈게요 라고 하고 안 데려다주고 데이트를 해요. 네. 자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 매점을 가죠. 매점을 가서 뭘 사먹고 데이트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걸려요. 소대장한테 나중에 들어오다 걸리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도 처벌을 받는 게 거의 없어요. 네네네. 네, 이게 가능한 사회에서 가혹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그런 거죠. 군인이 죽지 않았고 그러니까 민간인이 죽었으니까 조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할 만큼 군인의 이렇게 죽음은 우리나라랑 반대로 군인의 죽음은 굉장히 진중한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민간인으로 되면은 그냥 이렇게 묻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책임 회피하면서 없던 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담당하는 그 사람이 나중에 죽고 나서 막 뭐라고 하잖아요. 왜 너는 몰랐냐? 어떻게 그것도 확인을 안 하고 걔를 들어보낼 수 있냐? 근데 오히려 어떻게 생각을 하면 책임 소재는 그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을 계속해서 이제 회피를 하는 거예요. 뭐 자기는 뭐 다들 이렇게 회피를 하다 보니까 흐지부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군대 내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자살 사건을 이렇게 유야무야하게 되지 않나. 일단 그게 군인과 민간인 사이에 뭔가 차별성 문화 차이가 있다는 건 아니다 이런.
네, 그냥 다들 책임 회피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1부는 네, 그냥 다들 적응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1부에서는 결국 에피소드가 신병이 들어와서 자살을 하고 그 과정에서 계속 보여주는 거죠. 주인공은 사실 텔아비브, 그러니까 이스라엘 수도인데 거기로 전출을 가고 싶어하고 그래서 신병을 엄청 반기면서 막 해주려고 했지만 자기 후임이 아니었고 그래서 결국은 좌절하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걸 보여주고 다른 캐릭터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1부가 필요했던 거고 네, 1부에서 죽는 그 여자애는 결국 2부에 다시 쓰이고 귀신으로 네, 그렇죠. 네, 이런 설정이었습니다. 1부는 보여주기였고 저는 2부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도 2부 진짜 재밌게 봤어요. 저는 3부를 재밌게 봤는데. 네, 자 그럼 2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2부는 어떤 내용이었죠? 2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신병이 자살을 했잖아요. 신병이 자살한 날 밤에 조아가 막 이렇게 침대 위에서 막 난리를 치다가 2층 침대였는데 2층 침대 위쪽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 조아의 침대가 이렇게 부서져 내려와요. 부서져 내리니까 조아가 막 빡쳐갖고 그럼 난 어디서 자라고 이러니까 다른 막 동료들이 조용히 해. 그럼 너 저기 자살하네. 침대에서 자면 될 거 아니야. 이러니까 조아가 막 빡쳐갖고 막 어떻게 내가 이런데 너네들은 그냥 잘 수가 있어. 이러면서 막 노래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니까 러시아 친구가 그 친구가 되게 시크하고 막말하고 욕 잘하는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그럼 너 내 침대에서 자. 내가 저 자살한 신병의 침대에서 잘 테니까. 이러고 굉장히 시크하게 가서 그 침대에서 이렇게 자요. 근데 자다 보니까 갑자기 그 신병이 조용히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팬티바람으로 이렇게 나타나서는 그 여자, 그 러시아 친구를 이렇게 쓱 등 뒤에서 껴안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너 뭐야? 이러고 보니까 그 신병이 조용히 하란 표시로 이렇게 손가락을 입으로 이렇게 쉿 하더니 그냥 그 상태로 씩 웃으면서 이렇게 안고 자요. 그러면서 막 러시아에는 막 바들바들 이제 떨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는 혼자 못 있겠다. 나를 제발 혼자 두지 말아라. 이러면서 그때부터 혼이 빠져갖고는 넋이 나가서 막 립스틱으로 막 자기 온 얼굴을 다 막 칠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넋이 빠져서 비롯되는 그런 에피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기자는 2부를 그렇게 봤네요. 그러게요? 이게 중심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중심 에피소드가 전혀 아니고 네네네. 네, 그래서 뭐냐면, 조아가 지금 제가 할게요. 네네네 하세요. 2부가 뭐냐면 2부의 제목은 뭐 수천여. 한 번도 그 섹스 행위를 성행위를 하지 않은 그게 이제 제목이고 주인공이 있어요. 2부의 주인공이 조아라고 하는 애인데 그러니까 1부에서 텔아비브로 전출 가고 싶어 했던 애랑 단짝 친구죠. 그 조아가 한 번도 사실은 이제 여자애들끼리 그 행정부사관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 처음 했어? 언제 처음 해서 하는데 다 막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대학교 때 다 나오는데 자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런 얼빠진 애들도 다 하고 다니는데 왜 나는 없지? 나도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그 생각만 계속 보여줘요. 영화가. 나는 왜 나도 이제 평범하게 살고 싶다. 신인시여 제발 저 평범하게 살게 해주세요. 총 받으면서 훈련 나갈 때 항상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왜 난 한 번도 하지 못했을까? 세상에 남자도 많고 여긴 다 남자고 여기 이렇게 얼빠진 애들도 다 하는데 그 생각을 하다가 그 침대가 무너지는 게 왜 나오냐면 어느 날 이제 총을 받고 근무를 서는데 지금 이 기자님은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네, 이 기자님은 딴 생각만 하고 좋아해요. 있는 거야. 이 가장 중요한 에피소드는 조아가 왜 이제 수천으로서 어떻게 그런 거를 갖고 있느냐인데 어느 날 근무를 또 서게 됐는데 남자들이랑 서니까 기대하잖아요. 그쵸. 근데 갑자기 혼자 서래. 너는 안에서 그냥 무기를 창고나 지키래. 그래서 또 박탈감과 좌절감 속에 혼자 또 밤중에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들리니까 꼼짝마 멈춰 하고 나서 물어보니까 이제 결국은 한 이틀 정도 임대에 와 있는 병사죠. 전출 와 있는. 여긴 낙하산병이고 그래서 뭐 여기 잠깐 들러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조아가 그럼 혹시 내일 시간 되냐? 내일 밤 10시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일 밤 10시에 매점에서 만나서 데이트를 하기로 해요. 그러면서 이제 복귀를 하면서 너무 좋은 거야. 자기가 막 노래 부르고 흥얼거리고 하는데 이 연출이 저는 2부에 되게 빛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1부에서는 연출적인 특징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데 2부에 조아가 막 끼어올 때 갑자기 음악이 방문을 딱 열 때 그쵸. 막 예를 들면은 어바웃 타임 보면은 결혼할 때 나오는 멕시코 음악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음향을 되게 빵하고 낭만적인 음악을 틀어줘요. 뭐 나왔죠? 노래 나왔던 노래가? 클래식이었는데? 네. 어바웃 타임이요? 아니요. 그래요? 네, 아무튼. 아무튼 되게 웃겨요. 그 어바웃 타임에는 일몬도라는 노래랑 되게 비슷한 풍에 저는 느꼈어요. 낭만적이고 그 풍부한 그런 음악이라고 느꼈는데 막 그렇게 그런 음악이 나오면서 2층 침대로 막 뛰어 올라가서 쾅 하고 누우면서 너무 좋아 하면서 이불 탁 뒤집어 쓰는데 갑자기 침대가 무너지는 거죠. 2층 침대가 완전히 작살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지는 건데 네, 어쨌든 맞아요. 이 조아라는 주인공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다음날 10시에 데이트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 사람은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 침대 무너지는 사건으로 인해서 그 러시아 친구가 그 약간 정신병 비슷하게 귀신 들리게 되고 그 다음에 마침 그 검열이 뜬다고 해서 행정반은 또 뒤집혀가지고 다음날 야근을 하게 네. 되고 근데 자신은 계속 시계를 보다가 이제 그 러시아 친구를 의무실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그쪽에 빠져나가서 데이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에피소드가 막 펼쳐지고 결국은 그 남자애가 좀 이상한 애더라 알고 보니까 그쵸. 그렇게 되면서 이제 부대 내에서 성행위를 하려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됐다 하면서 2부가 끝나는 건데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순간적으로 그 약간 낭만적인 코드도 들어가고 데이트로서의 코드 그리고 한 번도 안 해본 친구가 약간 그 10대 섹스 코미디 보면 나올 것 같은 그런 코드 그쵸. 있잖아요. 그런 코드가 앞에 들어가고 중간에 또 러시아 친구한테는 공포 코드도 들어가요. 네. 그리고 나중에 약간 드라마적인 코드도 들어가죠. 그 남자애를 뭐 알몸으로 막 쓰레기통에 보고 자위에 막 이런 식으로 네네네. 시키잖아요. 그런 과정이나 되게 한 영화 에피소드 짧은 속에서 되게 여러 가지 영화의 전형적인 코드들을 삽입해서 잘 즐길 수 있게 만들었던 부분이 아닌가. 네, 그 귀신 얘기는 아주 일부죠. 네. 이게 근데 어떻게 귀신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그러니까 이 영화의 장점이자 단점이 그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심 내용을 뭘 말하고자 하는 건지 잘 안 드러난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뭘 말하고자 하는 게 안 드러나니까 약간 짬뽕으로 그냥 여기저기서 다 끌어다 썼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영화를 보다 보면. 네. 그래서 그냥 재밌어요. 그냥 재밌는데 그래서 딱 보다 보면은 그래서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근데 약간 이게 한국 관객과 이스라엘 내 관객에서의 좀 차이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영화를 볼 때 이 영화가 말하고 하는 바가 뭘까를 물으면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여군, 여러 가지 뭐 그런 동기부여가 없다라는 그런 거를 우선 먼저 보게 되니까. 근데 이스라엘 내에서 이 영화가 받아들여질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일상적으로 군대에서 겪을 만한 공감 코미디다. 근데 이런 코드로 갔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식으로 읽히냐면 이 영화가 그러니까 뜬금없는 연출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저는 그 립스틱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되게 그로테스크하거든요. 네, 저도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전 진짜 웃겼는데. 웃겨요, 그게? 감성이 좀 달라, 이 기자가. 아니 웃긴 장면이 있어. 내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얘가 다 칠할 때 나만 웃은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 다 빵 터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그 이제 귀신을 보고 나서 그 친구가 그 다음날 그러니까 보면은 영화에서 그 아침에 일어나면 여군들이 다 화장실에 화장을 하거든요. 네. 엄청 되게 예쁘게 공을 들여서 화장을 하는데 이 러시아 친구가 그 친구도 되게 꾸미는 거를 이제 엄청 공들여서 꾸미는 친구인데 갑자기 이렇게 립스틱을 이렇게 빨간 립스틱을 바르는데 넋이 나간 채로 얼굴 거의 전체 반을 이렇게 칠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뜬금없는 연출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그게 되게 대체 뭘 말하고자 하는 건지 넋이 나갔다. 얘가 어젯밤에 귀신 봤다. 넋이 나갔다. 그러다가 갑자기 데이트하는 걸로 얘가 막 들뜬 주인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일을 시키는 그 상사가 나오고 막 이렇게 그죠. 돼서 약간 좀 저는 영화가 좀 정신없다 약간 이런 생각이 약간 들어요. 시트콤 보는 느낌이었어요. 네, 맞아요. 딱 진짜 시트콤 막,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게 영화가 막 쭉 중심이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코미디로서 엄청 웃기진 맞아요. 않거든요. 막 그냥 진짜 빵빵 소소하게 터지는 건 웃기죠. 아니고 그냥 소소한 시트콤인데 2부가 되게 재밌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에피소드가 산만해요 전반적으로. 네, 맞아요. 아, 주인공의 그랬어요? 데이트랑 그 러시아인의 그 코미디랑 그 다음에 검열이라는 그 상황이 세 개가 맞물리면서 셋 다 중요하거든요 사실. 셋 다 어설프게 다뤄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셋 다 나중에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그쵸. 왜냐면 이 주인공의 그 수천화로서의 그거는 이 2부의 중심 에피소드고 그 다음에 이 검열이 뜨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3부로 넘어갈 때 그쵸. 되게 핵심적인 에피소드고 그리고 러시아 그 친구는 이 2부에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이거를 또 순간적으로 막 치고 다루다 보니까 막 약간 정신산만하고 그런 게 있어요. 집중이 쫙 안 되고. 저는 그렇게 정신산만하다기보다 잘 웃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밌었어요. 되게 네. 웃겨요. 그래서 재미는 있어요. 네, 그렇게. 네, 전 정신산만한 거 못 느끼고 봐서. 그 친구가 그 되게 깨알 웃음 코드가 뭐냐면 그 주인공이 결국에는 데이트를 하러 가요. 그 의무실에 데려다 준다고 하고 그 친구를 데리고 나오는데 그 친구가 자기 혼자 두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를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데이트를 하러 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데이트를 하러 가는데 널 데리고 가냐 이러니까 나 옆에 가만히 있겠다 이러면서 가잖아요. 근데 가는데 거기 둘이 있으니까
그 남자가 이제 뭘 사러 간 사이에 다른 친구들이 와서 오랜만에 봤다 이러면서 막 거기 이제 만남의 광장처럼 돼서 거기서 이제 결국엔 다 같이 이제 노는 그런 연출이 나오는데 되게 웃기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약간 깨알 연출? 그래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깨알 연출이 또 나오는 게 그것 때문에 주인공이 이제 되게 짜증이 나요. 왜냐면 난 1대1 데이트하려고 했는데 쟤네 와서 다 분위기 망치고 남자는 이제 정신산만하게 막 분산되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오죠. 그러면서 마음을 계속 다잡아요. 다시 웃으려고 하고 막 다잡고 있는데 러시아 친구가 막 문두들기고 나오라고 뭐 하니까 또 짜증이 막 이빨이 나가지고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마음을 추스리고 문을 딱 나오는데 매점이 이제 다 끝나갈 시간인데 그 마지막 테이블에 남자가 딱 앉아있잖아요. 네, 기다리고 있었던 근데 음악도 딱 나오면서 남자한테 포커스 들어가고 결국은 이들이 다시 맺어지는구나 하는 장면도 또 재미있었어요. 그러면서 둘이 이제 또 키스씬 하는 것도 잡잖아요. 나중에 나가서. 근데 여자가 생각하는 키스는 이제 입술로 와서 낭만적인 키스인데 남자는 되게 유격에 불타서 목덜미로 막 향하는 것도 되게 여자 감독 특유의 그 감성으로 잘 포착해내고 그 다음에 약간 남자를 이렇게 싸잡아서 약간 하려고 했잖아요. 악역을 맡기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 남자는 무조건 부대 안에서 야외에서 어쨌든 자기 욕구를 풀어야겠다는 그 강한 감독의 의지가 보였고 남자는 그렇게 끌고 가야겠다는 그런 식으로 에피소드 가면서 결국은 남자가 강간 비슷하게 하려고 하고 그쵸. 그 러시아애가 구해주게 되는 네네네.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데 나름대로 완결성도 있으면서 재미있었어요. 네. 근데 약간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게 약간 이 기자가 이제 이 영화를 소개하면서 와 대작을 봤다. 아니, 대작까지는 이런 아니었어요. 식의 그러나 느낌을 전달했어요. 정말 재밌는 영화였다. 난 이거 진짜 짱 재밌게 봤다. 라고 네. 말을 했죠. 네 아무튼 2부까지 또 이렇게 재밌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3부 한번 살펴볼까요? 3부는 어땠나요? 저는 3부가 그렇게 시기가. 임팩트가 없었어서. 저도 3부가 제일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래요? 저는 네. 3부가 그렇게 임팩트가 없었네요. 저 개인적으로 3부는 가장 아쉬우면서 가장 재밌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아쉬웠던 건 뭐냐면 3부가 주제가 우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1부의 주인공과 2부의 주인공이 서로 3부에 만나서 1부에 적응 못했던 친구는 장교로 다시 돌아오죠. 부대에. 장교 수업을 받고. 그리고 2부에 수천여였던 그 친구는 여전히 수천여인 채로 거기에 만년병사로 남아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친구인데 한 명은 장교고 한 명은 병사인데 둘의 우정은 금이 간 상태예요. 왜냐면 첫 번째 친구를 장교로 테라비브로 보내고 싶지 않았는데 그쵸. 그 친구는 떠나버렸으니까 나만 이부에 남겨놨으니까 친구가 돌아왔을 때도 완전 엇나가요. 어차피 막 커피도 안 타주고 막 일도 안 하고 지뢰찾기 하고 새로 장교가 바뀌었는데 완전 무시하죠. 개무시를 해요. 그 모습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고 근데 그들이 한번 다투죠. 한번 맞아요. 다투게 되면서 그 과정이 이제 스테이플러 총씬 그 약간 그 장면이 전 되게 재미있었어요. 둘이 총 쏘는 장면. 네, 저도. 네, 그 장면이 저도 되게 너무 재밌었어요. 끔찍했어요. 그 장면이 되게 재밌었는데? 재미있고 그 장면이 영화가 되게 재미있게 흘러가기 때문에 맞아요. 영화의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인 대신에 결국 되게 참신했던 것이 그냥 결국 우정의 복귀라는 거 그냥 금강걸 맞추는 거 라는 주제로 이어져서 또 그게 또 아쉬웠고 그래서 저는 3부가 가장 호불호가 좀 갈렸어요. 근데 저는 그 3부가 일단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막 싸우는 그 장면 되게 위트 있게 그렸고 나름 되게 총격전처럼 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맞아요. 이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되게 뻔하게 끝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되게 사는 얘기처럼 끝나서 저는 이게 되게 괜찮았고 그리고 또 이게 끝날 때가 처음 시작할 때랑 똑같이 수미상관으로 끝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마지막에 그 주인공인 조하죠. 조하가 이제 버스에 딱 올라타고 그다음에 캠프로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이제 버스에서 내리는 거를 이제 교차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딱 그 친구가 이제 버스 안에서 혼자 그 밖에를 바라보는 걸로 끝나는데 저는 이게 되게 재밌는 연출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좀 고심을 해서 끝낸 그런 엔딩이었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기자는 어땠어요? 3부? 전 그 장면 제일 안 좋아하는데 그거 있잖아요. 조아가 되게 이게 약간 진짜 말 그대로 꼴통이잖아요. 얜 꼴통이라서 이제 자기 소대장이 나를 빡치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의욕에 불타서 소대장이 자기한테만 밤새 청소하라고 시키니까 땡땡이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땡땡이를 치는 대가로 넌 여기를 밤새 청소해라 이러니까 깨끗하게 청소해 놓는 대신 얘가 작업을 해놨었던 모든 종이들을 다 파쇄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거를 2부 엔딩이죠?
네네네. 이거를 다 해놓고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었지? 아무튼 그 벌로 그러고 나서 그 모든 자료를 다 날려버리고 이런 죄로 그 조아랑 그 다피가 같이 이렇게 감옥 같은데 뭔 실이지? 아무튼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헷갈린 거 이 기자는 그건 전산 날리고 한 거죠. 예, 전산 날려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건 그거야. 그래서 그 조아가 어찌됐든 그 의무실 같은 데 가요. 의무실 같은 데 가서 너 지금 한풀을 띵동 띵겨놓는다. 그래요? 근데 영화를 본 지가 오래돼서. 아무튼 그런데 거기에서 그 남자를 만나잖아요. 전산병. 엄청 깐깐한 전산병을 만나서 갑자기 막 전산병이 이 여자를 막 목을 조르려다가 하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키스를 하면서 막 얘네들이 해요. 그러고 나서 끝난다는 게 그게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진 한 30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맨 처음에 이제 조아가 이제 의무 막 데이트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일을 안 해놔가지고 와서 혼나요. 너 이거 밤새서 이걸 다 해놔라, 정리해놔라, 깨끗하게 라고 소대장이 당연히 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켰는데 조아는 완전히 애가 이상한 애라서 안 해요. 꼴통. 진짜 개꼴통이라 사실 이 행정병이 그 부대 전체 행정을 관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몇 주 후에 검열이 뜬다고 해서 그거를 다 정리를 하고 있었던 건데 남들은 이제 자기의 동료들이 밤새서 한 거잖아요. 네. 자기는 그걸 땡땡이를 쳤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하라고 한 건데 그 모든 서류를 다 파쇄해버려요. 근데 이거 되게 연출 되게 좋아요. 진짜. 되게 재밌었어요. 그건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딱 왔더니 완전 잘 돼 있는 거야. 그래갖고 소대장이 너무 약간 감동해서 그걸 하나씩 서류를 딱 열어보려고 했는데 서류철이 다 빈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하는데 이제 왜 어디 갔어라고 했더니 필요 없는 소리 파쇄하시라면서요. 그래서 아직 소대장이 반신반의하면서 자기 방 문을 딱 여니까 거기 전부 가득 차 있죠. 파쇄된 종이가. 그래서 거의 정신병 걸린 것처럼 나가서 막 뛰어가고 막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거를 인해서 잘 됐다라는 식으로 영화가 한번 대사를 처리해요. 이제 소대장이 이제 전역을 하는 식에서 결국 남은 한 2, 3개월 동안 이 모든 시스템을 전산화시켰다. 소대장이 이 영화는 어쨌든 끌어가야 되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거의 얘는 징역감이야, 내가 볼 때. 징역감이고. 이거 진짜 징역감이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징역감이고 소대장이 승진 못하고 전역하는 것도 분명히 이게 영향이 있어야 되는데 영화는 일단 코미디고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내려고 이걸 다 무시한 채로 결국 전산화 시스템은 잘 됐고 조아는 한 영창 한 3개월 갔다 왔다. 네, 3개월. 네, 이걸로 그냥 다 잘 됐다. 그리고 소대장이 진급 못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었다.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소대장이 진급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것 때문에 소대장이 진급 못하는 거고. 그랬는데 그렇게 내가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냐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달래는데 그러면 내가 여자라서 이런 거냐 이렇게 하고 이제 어찌됐든 이렇게 되게 좀 정확하게 대사는 안 나와 이것 때문이라. 네네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이야기가 끝나죠.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전산 시스템을 얘네 둘이 싸우면서 지뢰찾기를 게임을 지운다고 막 몸싸움을 해요. 서로 이제 그냥 둘이 친구가 싸우는 거죠. 지뢰찾기 게임을 지운다고 하다가 그냥 전산 시스템 다 날리는 거예요. 그쵸. 스테이플러 총싸움하면서. 근데 이 전산 시스템이 백업도 안 돼 있어가지고 전산병이 멀리서 전화 막 걸다가 안 받으니까 뛰쳐온 거죠. 니네 이걸 어떻게 다 지울 수 있어 하면서 막 분노하다가 나중에 정신병이 걸린 컨셉으로 전산병도 그 의무실에 있고 조아도 의무실에 있다가 갑자기 전산병이 조아를 보고 목을 졸르러 막 다가오는데 조아는 이제 수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껴안으면서 둘은 결국 사랑하게 됐더라라는 식으로 가는 전 그것도 연출 나쁘지 않았거든요. 저도 되게 너무 반전적이고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너무 뭐야? 그 반전적인 그 느낌이 저는 2부에서 느껴진 그 느낌이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네. 약간 전체적으로 또라이 분위기고 되게 또라이 분위기.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자체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게 이 웃긴 코드 자체가 약간 되게 스물 웃긴 코드 있죠. 그 되게 근본 없이 웃긴 그냥 웃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킬링타임용으로 틀어놓고 보면은 되게 뭐 앞뒤 안 맞고 그런데 그냥 웃긴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제가 볼 때 제일 아쉬운 점이 거기에 있어요. 스물 같은 영화는 드라마라서 앞에 얘들이 얼마나 또라이인지를 보여주잖아요. 그쵸. 만약에 걔네를 이제 입대를 시키면 우리가 처음부터 공감할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영화에는 얘네가 또라이라는 게 일부에서 전혀 안 나타나고 아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왜 이러지? 그쵸. 왜 행정병이 이렇게 이상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 영화 속에서 계속 그러잖아요. 니들이 이러는 시간에 전장에선 누가 죽어나가고 있고 비전투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강이 해서는 안 돼. 이걸 계속 강조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비전투원, 전투원 다 기강 셀 수도 있고 그리고 그곳이라고 해서 전투가 뭐 그렇게 치열하진 않잖아요. 이게 영화 보면 되게 그런 점들이 공감이 안 됐어요. 캐릭터를 먼저 제로 모티베이션이라는 걸 강하게 맞아요. 보여주고 맞아요. 시작을 했으면 얘네 맞아요. 또라이성이 이해가 될 거고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영화에서
그래도 한번 생각할 거리가 있었다면 그 사실 군대라는 조직이 굉장히 강한 애국심을 요구하는 조직이긴 하지만 사실상 정말 애국심이 추철해서 군대를 가는 사람은 정말 거의 없잖아요. 네, 없죠.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뭐 강제로 이제 일정 연령이 되면 군대를 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과연 진짜 정당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우리나라 군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사회적인 합의가 있으면 이제 군대에 가겠지만 그건 정당한가 안 정당한가는 또 따지기가 되게 애매하겠죠. 그쵸, 그 되게 나라에 애매하죠. 합의가 그렇죠. 돼 있다면 국민의 그렇죠. 의무로서 또 참여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현실이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왜냐면 네.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그 진짜 아랍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항상 이제 전쟁이 노출되는 그쵸. 나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북한이 바로 위에 있고 이래서 징병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돼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제로 모티베이션이라는 거를 우리나라 군대에 적용해서 만들었으면 영화가 훨씬 더 괜찮았을 것 같거든요. 네, 한국 군대 했으면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진짜로. 공감대의 차이가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들이 이 이스라엘 군대에서의 제로 그 모티베이션이 아예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된 상태로 군대를 가서 일을 해서 얘들을 괴롭다기에는 그 정도가 너무 좀 얕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정말 그죠. 정말 동기부여가 안 돼서 여기가 너무 힘들고 여기서 2년 보내는 게 난 너무 끔찍하고 이런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막 영화 속에서 그 첫 번째 장교되는 주인공이 막 힘들고 난 테라비브 가야겠다 이런 것도 막 나는 모래 사막 알레르기 있고 막 모래 알레르기, 햇빛 알레르기 막 이러는 게 그러니까 분명히 막 공감의 얘기를 하려면 일단은 이 영화가 이스라엘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지금 한국에 수입돼서 한국 관객을 만난 입장에서 우리는 여기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보편적인 감성에 과연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쵸. 문제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이거는 이 회사라고 할게요 그냥 이 군대 이 회사의 난이도는 거의 우리나라에서도 진짜 편한 회사 중에 하나예요. 네, 저는 솔직히 네. 이게 무슨 제가 뭐 리뷰를 보다 보니까 모 매체에서 이게 이스라엘판 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아니, 그건 아니라고. 전혀 아니고요. 네. 그냥 우리나라에 무슨 뭐 공기업을 다니는 거야. 공기업을 다니는데 상사가 뭐 좀 하라고 시켜. 상사는 이 일을 꼭 해야 되니까. 근데 밑에 애들이 쉬엄쉬엄 하죠 뭐. 내일 할게요. 막 이러면서 왜 이런 거 시켜요. 상사님도 안 하시잖아요. 부장님 하세요 이 일? 부장님도 안 하시잖아요. 부장님도 책임이 있는데 뭐 똑같이 안 하는데 우리도 안 할래요. 이런 게 가능한 군대라는 게 일단 처음에 몰입이 안 되게 하는 요소고 예. 일단 몰입도 안 되는데 얘네는 뭐 동기얘기라고 있으니 그쵸. 예. 아니 동기익을 떠나고 얘가 월급을 받으면 일을 해야지라는 느낌이 들 정도니까 참 되게 이 영화가 그냥 킬링타임용으로는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영화에 또 불편했던 거 하나가 중간에 대사처럼 잠깐 지나가는데 그 홀로코스트 얘기? 홀로코스트 얘기도 있었어요. 홀로코스트 얘기랑 그 다음에 뭐 너의 그 동지들 하나씩 죽어가고 있다. 네네네네. 근데 지금 얘네가 죽어가는 전장이 어딘지를 생각해보고 그쵸. 그리고 맞아요. 막 애국심 막 나라를 지켜야 하고 그 전쟁이 얼마나 그렇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전쟁이 뭐고 그리고 얘네가 죽어가는 상황이나 남들 죽고 있는 상황 같은 거 보고 하면은 결코 이런 얘기를 대회에 수출하는 영화에서 한다는 게 저는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몰염치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심지어 그 군대는 이렇게 돌아가. 그럼 나는 진짜 볼 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렇게까지 생각을 한다. 네. 왜냐면 이건 이스라엘 군대고 얘네가 지금 전장을 맞대고 있는 거는 아랍 국가 아니면 팔레스타인이란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네. 그죠. 근데 얘네가 죽어나간다고 하면 아랍 쪽은 아니고 팔레스타인 그쵸. 쪽이에요. 네. 그럼 얘네 한 명 죽을 때 팔레스타인은 훨씬 많이 그럼요. 죽고 얘네가 하고 있는 일은 걔네 일상생활이 돌아가는 걸 막고 있는 거죠. 그 안으로 소통 안 되게 자치국끼리 소통 안 되고 음식물 반입 안 되고 이걸 막고 있는 애들이 나라를 지키고 성스럽게 뭘 하고 우린 그런 군대고 막 이거를 막 대사로 치장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비판의식이 하나도 안 나오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비판의식이 없으면서 작은 비판의식들은 되게 많아요. 우리는 막 군대 끌려서 부조리하고 막 이런 것들을 살짝살짝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녹여나는 거죠. 그렇죠, 영화에서.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사실 홀로코스트가 저는 그 대사가 너무 좀 뭐라 그러지? 되게 쇼킹했다 그래야 되나? 그죠. 그러니까 되게 대외적으로도 홀로코스트가 사실상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스라엘이 아무리 악행을 저질러서 뭐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진 않을 텐데 뭐 무슨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기차 태워서 우리 휴가 갔다 왔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네, 그러면서 뭐 러시아 애가 뭐 그런 식 되게 불편한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 왜 러시아 애들은 뭐 아우슈비츠 갔다 오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저렇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대사들도 그렇고. 전 이 영화를 보면서 진짜 양심도 없고 의식도 없는 영화구나. 왜냐하면 자기가 뭘 비판하려는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거를 차라리 안 드러냈으면 모르는데 그걸 드러내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우리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걸 막 드러내잖아요. 그걸 또 자랑스럽게. 그럼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에 대한 의식 정도는 그걸 드러낼 거면 갖춰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보이는 영화에서 작은 것들은 막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야기를 의식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 팔레스타인 물론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이 공통의 이견이 없을 정도로 그게 맞는 일이기도 한데 과연 이스라엘 자국 내에서 그쪽 교육을 받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거기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영화를 찍기엔 그 사회 내에서 우선 그것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아니, 쉽지 않아도 이건 대외 수출용 영화고. 아니 대외 수출용 영화가 아니라 얘네들은 국내에서 엄청나게 했는데 국내에서 반응이 좋아서 해외로 수출이 이렇게 된 거지 얘네들 자체가 이거를 수출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영화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자체가 약간 군대의 모순성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어찌됐든 간에 군대라는 조직이 약간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지만 결국 어떻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들을 그만큼 죽여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해보면 저는 이게 뭐 그냥 되게 좀 쟤네 웃긴 해 라고 그냥 지나가긴 했지만 그런 비판의식까지 거기에 담았어야 했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작가라면 작가가 그 속에서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그 당연히 그 군대가 어떻게 쓰이고 있고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은 있어야 되고 그거를 그럼 대사를 통해서 드러내지 않고 코미디만 했으면 저는 문제 삼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영화가 그거를 계속 강조하거든요. 전쟁이라는 것도 두세 차례 강조하고 장교훈련소에서도 하고 여기 장교들도 그러고 계속 그 전쟁 죽어나가는 동료들 막 그런 걸 얘기하면서 얘네가 어디서 죽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티가 너무나 나는 영화를 찍어놨는데 그거를 단지 이 작가는 그런 데서 교육받았으니까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그건 작가로서 최소한 갖춰야 할 그 기본 소양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대사가 막 이게 정말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어떤 이게 전쟁이고 누군가 죽어가고 있고 약간 군대 신성함을 강조하고 뭐 이런 대사가 아니라 정말 그냥 군대라면 의례껏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맥락에서 나오고 그냥 상사가 하는 소리의 맥락에서 이게 나온 거지. 그래서 약간 그런 맥락이나 의도에서 나온 대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러면은 정말 저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은 아이들이 전쟁터에 가서 그죠. 누군가에게 총을 겨누고 있단 말인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게 없다는 거를 문제 삼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게 없다. 이 영화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예를 들면 이 영화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라고 내놓은 창작물이란 말이에요. 그 창작물이 최소한의 그런 소양도 없이 만들어졌다면 마치 우리가 일본 교과서 비판하고 뭐 그런 것처럼 당연히 이것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영화 속에서 너무하지 않나? 이런 전쟁도 자기네는 꺼리낌 없이 이 사람들은 그 전쟁 자체를 되게 의미 있게 생각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 전쟁이 어떤 건지도 보여주지 않고. 근데 실제로 그 전쟁은 전쟁답지도 않은, 그러니까 여기 영화 속에서는 누군가를 지키고 되게 숭고하고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거는 되게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막 때려잡고 있는 거에 지나지 않는 상황이니까 저는 그게 정말 작가의식이 없는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건 무지하다는 거죠. 차라리 그걸 뺐어야지. 그런 대사들을 뺐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군대 이 얘기를 다루니까 그런 대사를 뺄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대사에서 오는 그 대사와 그 주인공들이 보이는 그런 굉장히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그 모습 간의 괴리 때문에 이 영화가 되게 웃긴 거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이스라엘 군대랑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그런 비판점도 저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뭐 그 사람이 굳이 그런 거를 막 내포하고 영화를 만들지는 않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현실의 불편한 점과 엮어들여 생각을 해보면 또 따로 떼어낼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저는 약간 되게 웃기네 약간 이 생각을 했어요. 홀로코스트 얘기도 좀 그렇고 좀 그런 거 보면서 이스라엘 애들이 굉장히 숭고한 전쟁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하는구나 이 생각은 좀 들었어요. 진짜 생각 없구나. 저 그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 속의 병사들도 그렇고
병사들은 진짜 하기 싫은 거 막 강제로 끌려가는 느낌이고 실제로 그게 우리가 볼 때 되게 힘들지 않고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정도 들어갔으면 해야 되는 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쪽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큼 되게 그냥 일상적인 일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그 전쟁 자체가 어떤 전쟁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왠지 우리 이스라엘 하면은 교육도 엄청 받을 것 같고 막 되게 그런 거에 투철할 것 같이 생각을 했지만 전 이 영화를 보면서 오히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거기 팔레스타인 사람 막 쏴 죽이고 막 그런 현장에 가서 막 이스라엘이 박수치고 구경한다면서요. 네. 그럴 수 있겠구나. 얘네는 네. 진짜 생각 없구나. 네. 그리고 감독도 전혀 그런 생각이 없구나. 그냥 적이구나. 왜 싸우는지도 모르는 애들이구나라는 게 이 코미디에서 그거를 쓰는 맞아요. 다루는 방식을 보면서 느껴져서 약간 섬뜩했다고 할까? 그럴 수 있을 것 그런 같아요. 지점들이 네. 있었습니다. 자, 일단 영화에 대한 1, 2, 3 그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사실 코미디라 할 이야기가 많지 않아요. 그 연출적인 참신함도 2부의 몇몇 장면, 그 다음 스테이플러 씬 말고는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배우에 대해서도 뭐 특별하게 이야기할 부분이 예뻤어요. 그 다피로 나온 사람이 네. 약간 알리시아 비칸데르 닮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는 약간 보면서 너무 예쁘다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다피 네네. 다피 그 예뻤어요. 그래요? 이뻤어요? 네. 나중에 네. 누드 보이는 그 여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2부 주인공. 아니에요. 아니요. 3부에 그- 장교로 온 애 있잖아요. 아, 그 친구. 예쁘죠, 예쁘죠. 아. 저 되게 정말 예뻤어요. 알리시아 비칸데르인 줄 알았어요. 알리시아 비칸데르가 누구예요, 도대체? 그 엑스마키나의 로봇으로 맞아. 나왔던 여자 기억나요? 안 봐가지고. 아 그래요? 거기 아니면 그것도 있어요. 무슨 슈퍼맨 했던 배우하고 나왔던 그 뭐지? 뭐 스파이. 네, 아무튼. 네 아무튼 엄청 예뻐요.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추천하게 된 계기랄까 그런 게 있나요? 아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에 이거는 어떻게 하나 한 번쯤 이렇게 우리나라도 같은 이렇게 징병제를 하고 있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타국의 국가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나 그런 일상 코미디로 접하는 것도 꽤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을 했던 거 말 그대로 정말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자고 했어요. 저는 이게 약간 그 좀 진짜 그 뭐라 그러죠? 소개하는 그런 문구에 낚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때문에? 뭐 여군을 보여준다 군대의 부조리하면 절대 낚이고 가시면 안 돼요. 이 영화는 그냥 그런 걸 보여주지 않아요. 되게 웃기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웃긴데 그냥 보다 보면은 아 저래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 정도에 멈추지 이게 뭐 그렇게 강한 사회고발성 영화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뭐 페미니즘적으로 어떤 가치가 절대 있어서 그런 고민을 한 흔적이 느껴지는 영화도 아니고 저는 말 그대로 항상 우리나라에 그게 있잖아요. 저는 약간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그 여혐 코드하고 같이 뜨는 게 그 여군이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여군 장교가 굉장히 한다 그러니까 쟤네들 하는 일이 뭐 있다고 보느냐 다른 나라 여군들을 봐라 안 그런다 이런 식으로 항상 비판의 지점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 영화도 적을 뿐더러 여기에 대한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도 굉장히 드문 상황에서 이런 아예 여기에 타깃으로 한 영화 자체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네 관련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해서 네 얘기를 한 거였어요. 네. 아니 영화 보면 전 1부에서 딱 들었던 생각이 쟤네 저러면 안 된다는 생각 진짜 많이 들었어요. 군대에서 제일 편한 보직을 지금 상상하면 여기거든요. 네네네. 군대 당번병들이잖아요 지금. 군대 행정방의 당번병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진짜. 거기서 막 힘들다고 하면서 지각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자기가 있는 자리가 힘들다지만 얘네 하는 거 보면 진짜 커피 타는 거 뭐 이런 거 싫다고 그런 거나 막 그런 것들 보면 처음에는 저는 약간 영화가 기대됐던 게 페미니즘 코드 같은 게 있을 줄 알았어요. 아, 저도요. 왜냐면 당번병들이 커피 타는 게 다 여자들. 그쵸, 근데 커피 타는 거. 여기서 페미니즘 코드면 이게 되게 위험한데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죠. 네. 여기서 커피 타는 건 정말 좋은 건데 여기서 페미니즘을 걸고 넘어가면 되게 위험한 쪽으로 되게, 가겠다라는 네.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냥 나오는 장치일 뿐이고. 네, 2부에서 막 데이트 코드처럼 나오면서 또 페미니즘적인 게 나오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 장교가 승진 못하면서 자신이 이제 존경하는 여자들 그림 하나씩 나오잖아요. 성공한 여자들. 그것도 약간 여자 그런 코드 들어가나? 아무래도 아니에요. 여성 감독이다 보니까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코미디로서 그런 것들이 나 여자 코드가 잘 먹히니까 쓰는 것들이고 그쵸. 그래서 결국은 영화가 코미디로서 얼마나 성공했느냐를 봐야 하는데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약간 그 우디 앨런 영화 보면은 최근 우디 앨런 영화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뜬금없이 웃기고 정말 중심 내용 없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객들 취향에 안 맞는 코미디 영화. 아 그렇군요. 제 취향이 아니 그러니까
절대 나쁜 영화는 아니에요. 막 안 웃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웃겨요. 웃긴데 보편적으로 이게 웃기다고 생각할까라고 하면은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보편적인 걸 떠나서 특수성이 있는 나라에도 안 웃긴 거죠. 왜냐면 아. 우리는 군대가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오. 징병제인 국가에서 근데 징병제라고 하지만 그 양상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 양상이 다르다고 다르죠. 하더라도 군대의 특수성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군대의 특수성이라는 건 상당히 특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명하복의 구조라거나 네네네. 지휘체계나 관료적인 그런 부분들이나 그게 그곳에서 없지 않아요. 거의 동일하게 예를 들면 내가 걔네 행정병들이 뭘 하는지 다 알 정도니까 걔네가 하고 있는 업무, 전산병력이 왜 하내는지 그리고 걔네 어떤 체계고 장교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고 오고 다 공감하는데 그 문화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는 체계는 완전히 똑같아요. 거의 완전히 똑같은데 문화가 너무나 달라서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 영화 보면 되게 네. 처음에 열오를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네, 맞아요. 저도 약간 네. 그 생각했어요. 그랬어요? 저도 군대를 안 갔다 온 여자의 입장에서 영화를 봤을 때 그냥 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웃기려고 저렇게 만들었구나. 약간 이렇게 그랬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보면 진짜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좀 장난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런 부분들도 정말 많았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무비시네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아무튼 영화가 단단히 갈리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추천 비추천 시간으로 아 가봐야 저는 될것 여전히 같습니다. 재밌어요. 추천. 네, 추천이에요? 네. 네, 추천 이유 그냥 짧게. 아 저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남의 문화를 보는 건 좋은 거라고. 그것 때문에? 네네. 네. 그러면은 K님은? 저는 보말입니다. 네. 네, 왜 보말이냐면 다양성 영화가 요즘 되게 많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되게 좀 많이 보급이 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 번쯤 보기에 나쁘지 않은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우리나라한테 아직도 굉장히 생소하고 좀 되게 뭐라 그러죠? 표면적으로만 알려진 나라인데 그런 이스라엘 그 말 뭐죠? 이스라엘 히브리어? 히브리어도 되게 좀 이국적으로 들리고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영화고 되게 재밌어요. 킬링타임용으로 굉장히 추천하는데 영화로서의 작품성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말입니다. 네, 저도 이 영화 보말인데 지금 다양성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다양성이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영화를 우리가 많이 못 보고 그 점에서 이스라엘 영화를 본다는 건 좋지만 제가 처음에 이 영화를 보면서 기대했던 건 이스라엘 영화제를 완전 휩쓸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되게 그래요? 오래 사랑받았던 네, 맞아요. 영화고 그러니까 지난해 이스라엘 최고 영화인데 헐. 그 영화를 우리가 봤을 때 이 영화는 이스라엘의 특수성이 느껴지는 영화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 영화의 문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영화의 연출적인 부분도 너무나 통상적이고 영화에 대한 줄거리나 모든 게 다 새로움이 없어요. 그 점에서 이건 특수한 이스라엘 영화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영화 그러면 재미있느냐 했을 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트콤적인 재미만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영화가 특수성도 없고 재미도 없는데 그럼 군대라는 그 소재의 재미는 있느냐? 아 이건 군대 소재가 아니라 그냥 그 나이 또래 여자애들의 이야기예요. 그 우정의 이야기. 네, 맞아요. 주인공 두 명이 우정에 금이 갔다가 회복하는 딱 여자들의 성장기 같은 우정의 성장기 같은 영화라서 결국은 이 영화를 다른 쪽으로 기대한다면 첫 번째 이스라엘의 그런 것들, 두 번째 코미디로서의 그런 것들, 아니면은 비판의식이 깃든 어떤 것들 이런 거를 기대했다면 다 박살나고 그냥 딱 여자들의 우정기 딱 시원하게 실컷 웃고 나오면 아 그냥 딱 괜찮을. 아니라니까 시원하게 못 듣는다니까. 저는 실컷 웃었어요. 적당하게 웃고 진짜. 나와요. 그냥 네네네. 저는 제 딱 그 느낌이 그랬어요. 딱 스물 볼 때 그 느낌이에요. 6시간에 딱 네. TV 틀어놓는데 하이킥이 하네. 맞아요. 보고 딱 털을 잘랐을 때의 맞아. 느낌. 그랬어요? 아니고 그 MBC 시트콤들 있죠. 그래 하이킥은 아니다. 하이킥은 논스톱 아니고 논스톱 옛날 옛적 아니 논스톱은 웃기죠. 논스톱이 아니라 걔네보다 한 끝발 떨어지는 애들. 김치 치즈 스마일 이런 거 있죠. 네 맞아. 그런 정도. 이 정도는 이 정도. 그 외의 것을 기대하면 솔직히 저는 비추를 드리고. 여기 에피소드 중에 두 번째 에피소드는 김치치즈 스마일의 제일 재밌는 회 정도. 맞아요. 네, 그 정도. 그 정도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도 보말이고 K님도 보말 그리고 이 기자님 추천 1주천 2보말의 영화 무비시네 영화방의 제 129방 제로 모티베이션이었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근데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영화가 진짜 없어요. 근데 이게 영화가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게 3대 멀티플렉스에서 하나도 안 해요, 서울에서. 근데 안 하는 이유가 저는 알겠던데요. 알긴 알겠지만 근데 이게 안 하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보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게 아마 조만간 VOD로 풀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진짜
이스라엘을 휩쓴 영화라고 해서 딱 한 나라의 최고의 영화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3대 멀티플렉스의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으니까 제가 보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대한극장 가서 겨우 보고 왔는데 그런 걸 생각해보면 참 우리나라에 없어져서는 안 될 극장들이 몇 개 있다는 생각이 다시금 듭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저는 김기사 K 이기자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오늘 정신이 없네. 불 빨리 치죠.